두 가지 단정형이라고 단정형.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잘못된 사례, 이 세 가지를 다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수가, 오빠는 있잖아, 너만 보면은 가슴이 막 뛸 때도 있고 안 뛸 때도 있는데 일단 뛸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네가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참 좋고 성격은 정말 지랄 같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니네 집이 부자니까 오빠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네 생각은 어떠니? 때려쳐. 라고 물어보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뚝뚝 흘린다는 거야? 아니야! 영수가! 사랑한다! 영수가! 사랑한다! 오빠는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네가 얼굴도 예쁘고 집도 부자고 모든 게 완벽해! 오빠는 너만 하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영수가! 결혼하자! 오빠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짤뚜단이 됐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말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랑 결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자 이렇게 프로포즈하면 프로포즈에 응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친 여자지. 그러면 자기 인생을 도박판에 거는 거예요. 불확실성에 걸면 안 된다니까. 확실성에 걸어야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했고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지. 표정이 어두워지셨네요. 남편분이 전자처럼 추천을 하셨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도 잘 사시잖아요. 또 개성이 있는 겁니다. 자, 강사님, 제가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짧은 문장은 짧게 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발표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너무 짧게 추리다 보면은 그 듣는 사람이 이해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질문이세요. 내용을 추리는 게 아닙니다. 긴 문장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르는 게 기술입니다. 특히 학술 용어나 이런 거 엄청 길어요. 문장이 길고 근데 못 자른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제가 실제로 쭉 원고 쭉 있으면 다 잘라드려요. 다 잘라드리고 자르는 거 보면서 그 사람이 놀라세요. 이렇게까지도 자를 수 있나? 네, 다 잘라집니다. 특히 나레이션 원고를 읽으실 때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나레이션 원고는 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나레이션은 서술형으로 썼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데 그게 전달되는 나레이션은 짧을 수 있어요.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단정형도요. 예. 신뢰가 있을 때 사실 단정하면 믿지만 신뢰가 없을 때는 왠지 약장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을 팔러 갔는데 약장사가 돼야죠. 그게 신뢰가 없다는 거죠. 신뢰는, 자, 이것도 고급스러운 질문인데 좋은 질문이세요. 신뢰를 만드는 방법은 말을 단정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기지 않아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이지 않은 말을 쓰면 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단정형을 쓴다고 해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신뢰를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신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자, 여러분은 인간인데 인간은 동물이에요.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 다윈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동물이고 적자생존의 원리가 있고 여러 가지 생존에 적합하게 진화해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생존에 정확하게 진화를 해왔다고요. 여러분이 야생에서 원시림에서 원시를 살고 그룹을 이뤄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겠습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여러분 생존에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이 좋아하는 거, 음식 중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금 좋아하죠. 짠 거, 기름진 거, 단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야생에서는 꼭 필요한 생존 필수 조건인데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무조건 먹고 이건 무조건 저장하는 형식으로 진화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 세 가지가 소금과 설탕과 기름이 엄청나게 흔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을 때처럼 먹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단 거, 짠 거, 기름진 거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싫어한다고 하시는 분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이 안 먹을 뿐이지. 인간이 좋아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서 잘생긴 사람 좋아하시죠? 잘생긴 사람 싫어해요. 그런 분 없잖아요. 남자가 어린 여자 좋아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식과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남자를 보고 잘생겼다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생긴 사람이 강하고 생식이나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 유전자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 친절한데 세련된 사람,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물론 예외도 있죠. 돌연변이는 어디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정형을 쓴다고 해서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편견이고, 단정형도 정중하게 쓸 수 있어요.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것 좀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단정형이죠.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상대방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중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고에 관계없이 이거를 하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둘 중에 이거 하면 좋을까 어느 게 더 좋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하도록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먹고 싶어? 남편이 물어보죠. 여보 오늘 외식 뭐 할까? 그러면 아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거나라고 얘기하죠. 더 심한 여자는 딱 보면서 알아서 잘, 딱 이렇게 알아서 식은땀 쭉 나죠. 알아서 잘.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갈까? 어제 먹었어. 짬뽕은 그러면 볶음밥? 볶음밥도 어제 먹었어. 고기 먹으러 갈까? 나 고기 오늘 안 땡겨. 그럼 해산물 먹으러 갈까? 해산물은 알레르기 있어서 싫어. 어쩌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잘 할 수 있도록 얘기해야죠. 중식 싫고 일식 싫고 고기 싫고 해산물 싫고 나는 그냥 국수류를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국수류 중에 찾을 수가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짧은 문장 2가지씩 단정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사님, 예, 제가 하나 좋습니다. 궁금한 게 예. 있는데 지금 2가지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을 내놓고 부연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주제에 따라서 일단 설명부터 하고 미괄식으로 끝에 결론을 내는 형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가지식으로 이렇게 단정 짓는 뭐 특별한 저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주제에 따라 틀릴 것 같다는 생각. 주제에 따라 틀립니다. 물을 타야 된다. 발뺌을 해야 된다. 그걸 2가지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죠. 살다 보면은 와이프한테 가서 여보, 당신 이거 비상금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물었을 때 이거 비상금이 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 비상금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모은 건데 비상금은 아니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내가 쓰려고 살짝 모아놓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변명이죠. 변명을 할 때는 이걸 반대로 하시면 돼요.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평 고속도로 천명 백지화 하겠습니다. 딱 2가지식으로 지금 가잖아요. 설명 없이. 원하는 목표가 있대. 짧은 문장. 카피도 좋잖아.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하겠습니다. 딱 그리고 갔다가 그 다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저리 막 이렇게 설명하고 끝에는 백지화 할 수도 있고 또 뭐 누가 어쩌고 해주면 또 백지화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기꾼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도 최적이다. 왜가 중요하지? 왜가? 나한테 와서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왜 저렇게 2가지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심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애한테 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가 아무 일 없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그냥 믿으면 돼? 아무 일 없었으면 아무 일이 없었다는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 너 학교에서 오늘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 애가 엄마 오늘은 무슨 일 있고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근데 아무 일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다. 애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엄청 재밌었어요 라고 결론 먼저 얘기한다니까.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건 애가 말을 할
나 오늘 엄마랑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컨버세이션의 자세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그게 없는 애들은 아무 일 없었어요. 이렇게 선생님 좀 야단 좀 치고 이러 했는데, 그런 거 같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신경 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뉘앙스를 읽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에서 말하는 일상적인 대화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애가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어. 엄마, 오늘 짜장면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엄마, 오늘 짜장면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 진짜 먹고 싶으면. 그래서 여러분, 짤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짤두단. 한번 외워봅시다. 짤두단! 이렇게 외쳐가지고는 집에 가서 이게 기억이 안 날 뿐더러 어디 가서 이걸 할 수가 없어. 진짜로. 제가 만여 명 이상 교육시켜본 경험에 여러분이 이 정도 열정과 이 정도 참여도로는 안 돼. 강의는 내가 했는데 여러분이 지치면 됩니까? 내가 지쳐야지, 내가! 자, 외쳐봅시다. 짤두단! 봐봐, 어차피 할 거면서! 오늘 뭐 배웠습니까? 2가지 배웠죠? 짤두단까지. 세 번째, 인사하기를 배울 거예요. 인사하기를 왜 배워? 이게 지금 인사하기가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나와. 1, 2, 3 중에 3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어. 그렇죠? 인사하는 걸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계에서는 이렇게 좀 마이너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다라는 거죠. 인사는 왜 하는가? 이게 중요해. 어떻게 하면 인사를 잘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 인사는 왜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인사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가서 처음 대면할 때 인사하시잖아요. 왜 인사하세요? 인사 안 하고 수업하는 강사도 봤어.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죠. 인사를 합니다. 인사는 왜 하는가?가 인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죠. 남편분을 처음 봤을 때 결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자, 다시 여자는 좀 그래. 여자들이 재석을. 남자분들, 자, 와이프를 처음 딱 보는 순간 이 여자는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좀 대화를 해봐봐. 지금 끝날 때 다 돼가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초반 때는 안 봤죠. 첫눈에 반하다 이런 거 없으세요? 네, 좋아요. 여기다 그러신 분들이 오셨군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괜찮다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 정도예요. 특히 여러분이 매장에 가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시간에 걸리는 시간이 3초예요. 이게 이건희 씨가 말한 3초의 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TV를 사러 갔는데 TV 화질 이렇게 딱 보고 TV 화질을 딱 봤을 때 이 TV가 제일 화질이 좋다, 이 TV를 사야 되겠다 라고 가격을 보고 가격이 적당하면 구매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라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받았던 첫인상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많아요. 실제로는 오랜 시간 경험해서 바뀌신 거죠. 처음에 딱 선입견으로 첫인상을 결정하고 나서 끝날 때쯤 한두 시간 내에 첫인상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더러 두 번째는 그걸 바꾸는 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신입사원 면접하러 갈 때 신입사원이 딱 걸어 나와서 인사하는 것만 보면 이 신입사원을 뽑는다 안 뽑는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K-POP 스타에서 박진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디션 참가자가 걸어 나와서 마이크 앞에 딱 서는 것만 봐도 얘가 실력이 있다 없다를 금방 알 수 있대요. 일본 가부키에서 최고로 치는 기술이 뭔지 아세요? 일본 연극이 있죠. 얼굴 허옇게 해가지고 가부키조라 그래가지고 가부키 연극을 하잖아요. 거기서 최고로 치는 연기력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서 있는 거예요. 가부키 배우가 무대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것만 봐도 이 배우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를 관객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물학적으로 오랜 시간 그렇게 진화를 해왔어요. 탁 보고 알아야 생존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야생에서 얘랑 마주쳤는데 탁 보니까 얘가 나보다 약하다, 강하다 이런 부분을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나보다 세 보이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유전자를 갖고 생존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반대로 얘는 강한 애는 자기 힘을 감춰서 약해 보이도록 한 전략 전술을 썼겠죠. 복합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대상을 보고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진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인사법이에요. 인사가 중요하다고. 내가 여기 걸어 나와서 딱 인사하는 그 시간 동안이 여러분과 나와의 첫인상이자 첫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몰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다음. 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죠. 목적, 달성해야 되는 과업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치면 여러분이 인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목적을 이루러 갈 것인가. 인사도 세분화됩니다. 백화점에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인사하죠. 딱 정중하게. 정중하잖아요. 좋죠? 네. 이럴 때 인사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만약 심의장에 가거나 어디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서 인사를 한다. 그러면 최대한 수고를 해야 돼. 수고를 해야 돼. 많이 수고를 해야 돼. 얼마큼 수고입니까? 많이 수고를. 살려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우리 애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이 인사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예. 김정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부탁할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부탁할 경우가 있으면 상대방, 저도 예를 들면 이제 누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아까 그냥 짧게 이제 뭐 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해라고는 아니고 해줬으면 뭐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위한다면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식으로 해줬을 때 듣는 사람도 좀 기분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렇게 좀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한다거나 부탁한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돈을 꿀 때 그렇죠. 돈을 꿀 때. 야, 네가 너 1,000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 뭐 이렇게 돈을 꾸는 거예요. 그럴 때, 돈을 꿀 때, 돈을 꿔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안 꿔주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미워서? 안 갚을까 봐죠. 안 갚을까 봐.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해야 될 포인트가 뭡니까? 반드시 너에게 꼭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직장 생활에 있어서 네. 이제 또 상사가 부하직원한테 어떤 업무를 지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도 뭐 이렇게 해 이런 것보다는 김대리 오늘 외근 나가서 자재과에 있는 물량 수량 확보하고 그거 한번 꼭 하고 돌아와 주세요. 얘기하시면 되죠. 돌아와 주세요. 존대하시면 돼요. 돌아와 주세요. 라고. 돌아와 주면 안 될까? 김대리 오늘 시간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해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끝에 안 돼. 까하고 요하고의 차이가 틀리네요. 안 되는데요? 이러면 그러네. 안 되는데요? 안 될까? 라고 물었으니까 안 돼요? 라고 대답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한자하고 요자하고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김대리 오늘 이거 해서 자재 좀 정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퇴근하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헷갈리는 게 지금 예. 예를 드실 때 부부싸움에 관련된 예를 드셔서 예. 그게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아, 강사님이 지금 하신 거는 프레젠테이션, 나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나의 주장이 맞습니다라고 단언을 해야지 제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단정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단호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단호해. 나 오늘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면 단호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시누이가 이렇게 집에 와서 제사 음식 좀 작성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쁜데 이렇게 말하면 저 오늘 못합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고 회사에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랑 여행 가기로 해서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오늘 남편이랑 여행 가기로 해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게 뭘 몰라! 빨리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넘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복습하고 약간 실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살펴 봅시다. 뭘 해야 실력이 향상된다? 모니터링을 잘하기 위한 방법, 말을 잘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는 뭐? 짧은 문장 두 가지 단정형.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규주한테 뭐 배웠어? 모니터링 하나던데, 짧지도 하나던데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강규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